자, 오늘 받아본 결과 선생님께서 저는 7에서 12번의 척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만 풀어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아까 7에서 12번이 뭐냐면 이제 네네. 등뼈 중에서도 12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7번에서 12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행경막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밑에 붙어 있는데 보통 이제 행경막이 늑골에 붙어 있죠, 그죠? 그 늑골에 7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경막이 그래서 흉추 7번에서 12번이 행경막과 관련되어 있고 행경막이 다치게 되면 위아래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등이 굽어가지고 늘어나고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머리와 상체를 잡으려고 여기 근육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행경막 밑에 간담비 소화기 계통이 있는데 걔들이 또 압을 받으면서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근육이 만약에 9번, 10번이 이제 힘을 많이 써가지고 무게가 앞으로 실려서 에너지 다 쌓고 힘을 못 쓰게 되면 엉덩이가 도와줘요. 엉덩이 근육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9번, 10번이 고장 나게 되면 고관절이 고장나요. 근데 9번, 10번이 간담을 압력을 줘가지고 또 간담을 소화기를 또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11번, 12번이 또 힘을 쓸 정도로 더 굽어버렸다. 위에가 힘을 못 쓰니까 조금 더 숙여지겠죠. 그러면 또 비위가 눌리고 비위가 눌리게 되면 이제 고관절도 힘을 다 써가지고 햄스트링이나 비복근 같은 근육이 힘을 쓰면서 나중에 무릎이 이제 가부가 걸려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위가 안 좋다라고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체형학적인 이제 이론이에요. 물리학적인 법칙. 그래서 어느 근육이 힘을 쓰냐에 따라서 어느 장기가 압을 받아서 그 장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빠진다라는 이론.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신경이 나가는데 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몇 번 레벨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간을 지배하는 신경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갖고 흉추 몇 번에서 지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물리학적인 법칙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서 레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9번 10번의 간담과 11번 12번의 비위의 배위혈과 관련된 이론은 물리학적인 법칙이고 서양문적인 이런 자율신경의 레벨하고는 조금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그거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근거를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도 조금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도 좀 짧지는 소화력이 약하니까 살이 찌는 쪽으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날개뼈 바로 밑에부터가 7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12번째 늑골이 있으면 여기가 흉추 12번. 그래서 특히 7번에 12번이 안 좋은데 요 척추 마디마다 이렇게 자율신경이 빠져나오죠. 뇌가 있으면 이렇게 척수가 있고 척수에서부터 가지가 나왔고 끝까지 가는 거를 이제 말번 이야기하죠. 끝을. 그래서 말초신경이래요. 말초신경. 거의 갈비 쪽이네요. 그렇죠. 갈비와 쪽. 갈비 사이. 그래서 늑골과 늑골 사이라고 늑간신경이라 불러요. 늑간신경.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복부 쪽으로 다 가는데 배꼽 쪽이 이제 흉추 10번 레벨이 와요. 그리고 명치하고 이쪽이 6번이나 7번 쪽으로 오게 되고 치골 바로 위에가 흉추 12번하고 L1에서 오게 돼요. 요추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가서 그러니까 배가 살이 찌는 이유도 요런 데가 늘어나고 굳어갖고 신경이 눌려버리면 부전마비라고 신경이 많이 눌리면 운동신경이 눌려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잘 쪄. 복부 근육이 이제 늘어나고 힘을 못 써서 체지방을 못 태우겠죠. 그리고 살이라는 것은 내장 지방도 있지만 체지방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겉에 지방이 많이 차는 것은 체지방의 문제고 요런 이제 척추의 레벨의 신경과 관련된 거고 내장 지방은 앞쪽에 있는 장기라든지 소화기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먹었던 것들을 몸에 저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특히 내장 지방 쪽으로 먼저 차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태우려 그러면 이 소화기 기능을 살려내야 돼요. 특히 이제 아까 9번, 10번, 11번, 12번 간담비와 관련된 소화기죠, 그죠? 그래서 9번, 10번, 11번과 관련된 흐름을 열어주고 자율신경이 또 그 물리학적인 법칙 외에 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위에서 또 흉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크게 범위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간을 보게 되면 쭉 가면 간과 관련된 게 엄청 선이 많죠. 레벨이. 그래서 간으로 오는 여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간이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흉추를 다 또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 이론으로 가는 게 이제 카로프락트의 척추 교정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런 물리학적인 법칙까지 이해해가지고 체형 교정을 하면서 오장육부도 다시 기능이 살아나게끔. 기능이 살아나려면 장기로 가는 자율신경이론과 아까 앞에 봤던 이제 동맥과 정맥, 영양분을 공급하는 흐름이 가야지만 장기가 기능이 다시 에너지가 세지겠죠. 그럼 그 기능이 세지면 내가 먹어도
지금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 옛날보다 내 장기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 장기 기능을 살려놓으면 옛날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다시 체질로 바뀌겠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몸통을 위아래로 자른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척수죠. 척수가 있고 앞쪽까지 뒤쪽까지 합쳐져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자율신경이 있으면서 이게 장기로 가요. 이게 등이고 이게 복부 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뒤로 가지가 하나 빠져나오죠. 두 가닥이. 네. 이게 이제 아까 감자탕 근육 하면서 이게 모양 생긴 게 옛날 사람들 감자처럼 생겼나 봐. 그래서 이제 감자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뼈 옛날 우리 용어에 해방용.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일본 스타일의 이제 용어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척추뼈 하는 이제 일본식의 한자 스타일 용어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감자처럼 해서 감자뼈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탕을 끓이면 감자탕이 되는 거죠. 먹는 부위는 여기야. 심부 근육.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해선근이 있고 조금 바깥쪽에 열이 많은 다혈근이 있고 뭐 끝근이 있고 승모근이 있는 거고 옆에는 췌장근이 있고 장肋근 있고 이렇게 근육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깊이까지 뼈 근처까지 풀어줘야지만 이 신경이 열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벌써 눌려버리면 요 끝은 싹 다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뒤에가 늘어나고 다 굳었는데 여기까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녹이듯이 풀어서 들어가야 돼. 얼음 녹이듯이. 얘를 깨고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혈거나 이 미세한 작은 신경들이 가지들이 끊기겠죠. 그러면 신경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인파가 터져가지고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멍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터지지 않게끔 얼음 녹이듯이 깨먹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녹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심부까지 많이 굳은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자극해가지고 풀고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50분 프로그램, 75분, 100분 이제 그 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척수나 이런 것도 혈류가 이 복대 동맥인데 혈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동맥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거는 심장이 밀어두니까 어떻게 압이 있으니까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나오는 게 못 나오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영양 공부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는데 노폐물이 못 빠져나오는 일이 생기면서 이 척추관이 막히기 시작했죠. 하수구 때가 껴가지고 이제 막히듯이. 그러면 여기가 좁아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척수가 눌리겠죠. 그래서 척추관이 막힌다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요런 다혈근 해성근까지 다 뚫어가지고 관절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지 않게끔 만들어서 잘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따뜻한 피가 들어가고 또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녹이듯이 빠져나와야 척추관 협착증도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 2년 3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간을 못 참고 수술을 많이 하고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술과 시술을 해도 100% 낫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거의 불치병처럼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동맥이 안으로 못 들어와 가지고 척수가 일부분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척수증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마디와 연결된 이제 기능이 죽어버리겠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기능 부전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척수가 호흡 근육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자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 우리가 가장 호사라는 이런 이제 죽음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수증 아니면 뇌에서 호흡과 관련된 부위가 또 문제가 되면서 생기는 이런 증상이 또 생기죠. 그래서 척수와 뇌를 중추신경이라 하는데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돌아가시는 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암이 발생하고 죽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골병이 들어가지고 백혈병이나 이런 게 생겨갖고 죽는 경우에 그 이제 죽음으로 가는 단계의 질환의 이제 단계가 있겠죠. 그 전에 이제 막아주면 좋은데 보통은 못 막아가지고 뭐 말기암 4기 넘어갖고 수술도 안 됩니다 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 타임 놓쳐갖고 뇌출혈이 생겨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뇌 종양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고 아까처럼 이제 척수가 눌려가지고 호흡을 못 해갖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런 이제 우리의 말년의 이제 죽음의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